컴퓨터 화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작은 빛점을 보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소행성이라고 생각하겠죠. 그저 광활한 공허 속을 떠도는 또 다른 바위 조각일 뿐이라고. 하지만 이 점에는 우리가 혜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리나이 아틀라스입니다. 그리고 이 혜성은 죽은 듯 차갑고 조용했어야 할 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해왕성 너머 태양으로부터 29천문 단위 떨어진 곳에서 활발하게 움직였죠. 그곳은 혜성이 겨울잠을 자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외계 행성 탐사 위성 TESS이 이 혜성을 감지했습니다. 테스는 혜성을 찾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죠. 멀리 떨어진 별들 주위의 행성을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 보관된 데이터에서 프레임 하나하나마다 그것이 있었습니다. 움직이고 빛나고 물리학의 법칙에 어긋나게 혜성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천문학적 발견과 같은 기록된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구독해주세요. 저희의 작업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에서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대본은 나사 테스 미션 기록보관소와 국제천문연맹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되고 작성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0년 9월 카탈리나 천체 탐사 카탈리나 스카이 서베이의 로버트 웨릭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했습니다. 지정명은 세라이 아틀라스, 우리 태양계에서 세 번째로 확인된 성간 방문자였습니다. 1아이 오우무 아무아와 2아이 보리소프에 이어서 말이죠. 심연에서 온 또 다른 이방인이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꼬리가 있었습니다. 소나이 아틀라스는 지름 약 500m 정도였습니다. 혜성의 기준으로 볼 때 거대한 크기는 아니죠. 그 핵은 수백만 년, 어쩌면 수십억 년 동안 우주 방사선에 의해 익혀진 고대 유기 화합물, 즉 탄소 기반 화합물의 칙칙한 붉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웨어익이 이 혜성을 발견했을 때 혜성은 이미 활동하고 있었고 가스를 방출하고 있었으며 증기와 먼지로 이루어진 코마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29권지 1천문 단위, 즉 43억 킬로미터였습니다. 그 거리에서는 태양광이 지구에 전달하는 에너지의 1000분의 1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얼음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고 이산화탄소는 거의 승화되지 않습니다. 메탄은 휘저어질 수 있지만 느리게 활동의 속삭임을 겨우 일으킬 정도로만 말이죠. 하지만 세라이 애틀라스는 속삭이지 않고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테스의 데이터는 숨겨진 진실을 말해줍니다.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전 탐지 관측 결과 프레임 하나하나마다 혜성의 밝기가 무작위가 아닌 패턴으로 변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아니면 내부에 있는 무언가가 그 쇼를 조종하는 것처럼 보였죠. 메릴랜드 대학교의 토니 판햄, 닥터 토니 파남 박사는 빛 곡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혜성이 태양으로부터 약 35천문 단위, 즉 52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상당한 가스 방출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명왕성의 평균 궤도를 훨씬 넘어서는 곳으로 심지어 일산화탄소조차 승화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처럼 멀리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초휘발성 물질 슈퍼볼라틸리에스입니다. 액체 질소도 뜨겁게 느껴질 정도로 낮은 온도에서 끓는 물질들 말이죠. 일산화탄소, 질소 자체, 메탄. 이 화합물들은 외태양계에서도 승화할 수 있지만 특정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깨끗한 표면, 최소한의 오염, 성간 공간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것 말이죠.
두 번째 가능성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입니다. 2020년 말 스펙트럼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소음아이 아틀라스는 수증기, 일산화탄소, 시아노겐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해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이 거리에 비해 너무 많은 일산화탄소, 단순한 태양열 가열치고는 너무 지속적입니다. 퀸즈 대학교 벨파스트의 앨런 피츠시몬스, Dr. 앨런 피트시몬스 박사는 데이터를 연구합니다. 해성의 생산율은 30천문단 위에서 표준 모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해성은 초당 아마 10롤 24분자를 생산해야 합니다. 스마이 아틀라스는 10바 26분자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100배 더 활발한 겁니다. 그 설명은 해성의 구성이 아니라 구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성은 암석 핵과 함께 얼음과 먼지, 유기물, 규산염이 섞인 더러운 눈덩이입니다. 하지만 성간 해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억 년 동안 진공 상태에서 시간을 보냈고 우주선이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화학 반응은 빙하처럼 느리게 진행되었죠. 그 결과 압력에 갇힌 초위발성 가스 주머니들이 표면 아래에 형성되어 아주 작은 열에도 방출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라이 아틀라스가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이 주머니들은 직접적인 태양광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도된 열에 의해 가열됩니다. 해성 외부층을 통해 내부로 스며드는 열입니다. 이 과정은 일찍, 멀리서, 즉 일반적인 해성이 침묵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테스의 관측은 이러한 각성을 실시간으로 포착합니다. 밝기의 급증, 어두워지는 기간, 해성이 근일점에 가까워지면서 점진적으로 강해지는 활동. 하지만 이 패턴은 35천 문단 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선 안 되는 곳에서 말이죠. 2020년 12월까지 소위 아틀라스는 태양으로부터 15천 문단 위에 도달합니다. 이제 정말 활발합니다. 가스 생산율은 초당 10보리7분자를 초과합니다. 코마는 수십만 킬로미터로 팽창합니다. 먼지는 고전적인 해성 방식대로 방출됩니다. 하지만 테스의 데이터는 이것이 15천 문단 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35천 문단 위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의미는 놀랍습니다. 성간, 해성이 어떤 별에서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활동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불활성 얼음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활성 물질을 은하계 곳곳으로 운반하는 활성체이며 화학적 복잡성의 씨앗이자 외계 태양계의 메신저입니다. 스마이 아틀라스는 이러한 면에서 독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현장에서 포착한 첫 번째 사례일 뿐입니다. 테스는 우리에게 사전 탐지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이 해성이 잠자고 있었어야 할 때 활동하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말이죠. 다른 성간 방문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을아이 오우무아무아는 비중력 가속도를 보였습니다. 뭔가 코스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있었죠. 아마도 가스 방출 혹은 이국적인 구성의 고유한 열 광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투아이 보리소프는 발견 당시 분명히 활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오래된 사전 탐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스마이 아틀라스가 그 공백을 메웠습니다. 해성의 궤적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쌍곡선, 궤도, 1보다 큰 이심률, 태양계 밖에서 왔다가 다시 밖으로 돌아가서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경로는 우리 은하의 원반 어딘가, 어쩌면 은하 역학에 의해 교란된 항성계에서 아니면 지나가는 별의 오르트 구름에서 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결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화학은 단서를 제공합니다. 세리아이 아틀라스의 일산화탄소대 물 비율은 대부분의 태양계 해성보다 높고 투아이 보리소프와 더 유사하며 더 차가운 형성 환경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과 더 유사합니다.
CO가 일찍 얼어붙고 온도가 섭씨 영하 223도 50켈빈을 넘지 않았던 곳 말이죠. 액체 질소 온도와 같고 명왕성의 표면보다 차갑고 카이퍼 벨트보다 차갑습니다. 외계 태양계의 외곽 지역이나 별들 사이의 진공 상태에서 형성되었음을 암시하는 온도입니다. 먼지는 상호 보완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스펙트럼 분석 결과 유기 화합물과 섞인 규산염 알갱이가 나오는데 해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태양계의 규범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동위 원소 비율, 다른 형성 조건을 암시하는 광물 구성. 세마이 아틀라스는 시간 캡슐입니다. 우리 태양계 너머의 물질 샘플이며 테스는 이것이 태양으로부터 29천문 위 떨어진 곳에서 깨어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발견 방법도 중요합니다. 테스는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 트랜짓 측광을 사용합니다. 공전하는 행성에 의해 주기적으로 어두워지는 별을 관찰하죠. 하지만 같은 기술로 우리 태양계 내에 움직이는 물체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시야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물체, 즉 세마이 아틀라스와 같은 물체들입니다. 핵심은 주기성입니다. 테스는 2분마다 이미지를 한 장씩 촬영합니다. 며칠과 몇 주에 걸쳐 이 이미지들은 쌓여갑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별들 사이에 시야를 가로질러 궤적을 그립니다.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제자리에 머뭅니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움직이는 모든 것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추적합니다. 대부분은 소행성입니다. 예측 가능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소행성대 바위들이죠. 하지만 가끔 특별한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태양에 묶여있기에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무언가, 세리아이 애틀라스와 같은 것입니다. 사전 탐지 데이터는 테스의 여러 섹터를 포괄합니다.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인 관측, 혜성의 점진적인 밝기 증가, 활동의 느린 축적, 외태양계에서 휘발성 물질의 각성을 보여주는 수십 건의 관측. 테스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놓쳤을 겁니다. 카탈리나 천체 탐사와 같은 지상 탐사선은 결국 그 혜성을 발견했지만 그것이 희미했을 때 막 활동을 시작했을 때 태양으로부터 35천문 위 떨어져 거의 빛나지 않았을 때는 볼 수 없었습니다. 테스가 그 공백을 메웠고 누락된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세라이 아틀라스가 결코 정말로 비활성 상태가 아니었으며 누군가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적 영향은 이 하나의 물체를 넘어섭니다. 스리니 아틀라스는 성간 혜성이 모왕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것들은 얼음과 암석의 죽은 조각이 아니다. 그것들은 은하계 전체에 걸쳐 휘발성 화합물을 실어 나르는 역동적인 시스템이다. 해군연구소의 매튜 나이트 박사는 TES의 광도 곡선을 상세히 모델링한다. 밝기 변화는 12시간의 자전 주기를 보여준다. 이는 해성 핵으로서는 특이한 것이 아니지만 진폭이 태양과의 거리에 따라 변한다. 35천문 위에서는 해성이 002 등급 변화한다. 25천문 위에서는 그 변화가 0.4 등급으로 급증한다. 이는 불균일한 가스 방출을 시사한다. 핵의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으며 아마도 고도로 휘발되는 물질의 농도가 높은 지역, 즉 일산화탄소나 질소, 얼음 주머니가 우주에 노출된 곳일 것이다. 유럽 우주국의 가이아 임무는 추가적인 맥락을 제공한다. 세마이 아틀라스의 천체 측정은 중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위치 변화를 보여준다. 비중력적인 힘, 즉 가스 방출이 추력을 생성하여 활성 혜성을 예측 경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로켓 효과이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적인 세부 사항이 있다. 가이아는 혜성이 여전히 태양으로부터 28천문 위 떨어져 있을 때 이 힘들을 감지했다.
이는 전통적인 모델이 침묵을 예측하는 곳에서의 활동 증거다. 이처럼 기록된 천문학적 발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구독하라. 그것이 우리 작업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어느 도시에서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달라. 이 대본은 유럽 우주국과 동료 심사를 거친 학술지, 그리고 네이처 천문학의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되고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자. 여력학적 계산은 무자비하다. 태양으로부터 30 천문단위 떨어진 표면 온도는 겨우 40 켈빈에 불과하다. 이는 13 섭씨로 액체 질소보다 더 차갑다. 이 온도에서 물 얼음은 화간감처럼 단단하다. 이산화탄소는 거의 승화하지 않는다. 오직 가장 휘발성 높은 화합물만이 기체 상태로 변할 수 있다. 나사 제트 추진연구소의 패트릭 데이비드 모델은 혜성의 열 진화를 모델링한다. TES의 밝기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그의 팀은 핵을 통한 열 침투율을 계산한다. 그 결과는 몇 달에 걸쳐 몇 미터 깊이까지 도달하는 열파를 보여준다. 이는 혜성 내부의 온도 기울기를 생성한다. 표면은 얼어붙어 있지만 지하층은 약간 따뜻해져 갇힌 휘발성 물질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하며 내부에서 가스 방출을 유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이 과정은 느리지만 지속적이다. 특정 거리 임계값을 넘을 때 갑자기 활성화되는 태양계 혜성과는 달리 소미 아틀라스는 점진적인 각성을 보여주며 몇 달에 걸쳐 꾸준히 활동이 증가한다. 로웰 천문대의 지상 관측은 테스의 발견을 확증한다. 매튜 dob슨 박사팀은 2020년 말까지 혜성의 밝기를 추적한다. 그들은 동일한 점진적인 밝기 경향, 즉 초기 활성화의 동일한 증거를 감지하지만 그들의 데이터는 2020년 8월에 시작되어 가장 초기 시작을 포착하기에는 너무 늦다. 테스는 그 중요한 간극을 메워준다. 테스는 35 천문단위에서 활동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사전 감지 관측을 제공한다. 동위원소 비율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3위 아틀라스의 분광 분석은 수증기 내 중수소 농축을 보여준다. 중수소 대 수소 비율은 지구 해양의 약 2배이다. 일부 태양계 혜성과 유사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 동위원소 서명은 극도로 차가운 조건, 즉 20 켈빈 이하의 온도에서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원시 행성 원반의 외부 영역이나 별들 사이의 분자 구름에서 발견되는 환경이다. 탄소, 동위원소 비율은 더욱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혜성 내 일산화탄소의 탄소 13대 탄소 12 비율은 태양계 표준에 비해 높다.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측정 가능하다. 이는 다른 항성 개체군의 항성 핵합성의 서명이다. 3위 아틀라스는 우리 지역 항성계와는 다른 어딘가, 즉 차갑고 화학적으로 구별되는 곳에서 태어났다는 동위원소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우주 생물학에 대한 함의를 갖는다. 만약 혜성이 성간 공간에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들은 항성계 사이의 복잡한 화학 물질, 유기 분자, 생명의 전구체, 즉 생화학의 씨앗을 운반할 수 있다. 로제타 임무는 67P 추류모프 게라시멘코 혜성에서 아미노산을 발견했다. 단순하지만 결국 구성 블록이다. 만약 성간 혜성이 비슷한 화합물을 운반하고 별들 사이의 여행 동안 활동을 유지한다면 그것들은 화학 진화의 벡터가 된다. 그러나 3위 아틀라스는 그 이상을 제공한다. 성간 통과 중 화학적 처리의 직접적인 증거이다. 테스의 관측은 승화뿐만 아니라 코마 안에서 복잡한 기체상 화학 반응, 해리 산물, 자손 분자, 현재 진행 중인 화학 반응의 징후를 보여준다. 텍사스 대학의 아니타 코크론 박사는 3위 아틀라스가 태양에 접근함에 따라 그 스펙트럼 진화를 연구한다. 초기 관측은 단순한 분자,
즉 일산화탄소, 수증기, 시아나겐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해성이 따뜻해지면서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시안화수소와 같은 더 복잡한 물질들이 나타난다. 이것들은 자손산물, 즉 핵 내의 더 큰 모체, 물질의 분해로 생성된 분자들이다. 화학 반응은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태양 복사와 우주선에 의해 구동되는 유기 합성을 위한 실험실이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것이다. 은하 규모의 판스페르미아이다. 3위 아틀라스는 2021년 5월에 근일점에 도달했다.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거리는 약 2천문단위였는데 이는 지구 거리의 약 2배이다. 그 시점에서 해성은 완전히 활성화되었다. 가스 생산량은 초당 10에 28제곱분자로 최고조에 달했다. 코마는 수백만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었다. 꼬리는 하늘의 수 등급에 걸쳐 뻗어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이야기는 그보다 전에 35천문단위에서 테스가 관측하고 있던 곳에서 아무도 해성이 깨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던 곳에서 일어났다. 관측은 3위 아틀라스가 태양으로부터 빠르게 멀어져 성간 공간으로 다시 차가운 곳으로 다시 비활성 상태로 돌아가는 동안 계속된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계속 빛나고 계속 가스를 방출하고 계속 우리의 모델에 도전하면서 별들 사이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결국 우리는 해성을 시야에서 잃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망원경으로는 너무 어둡고 상세한 연구를 하기에는 너무 멀지만 테스의 데이터는 남아있다. 태양으로부터 29천문단위에서 활성화되는 성간 해성의 사전 감지 관측. 이는 해성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업데이트되어야 한다는 증거다. 이 발견은 또한 아카이브 데이터의 가치를 강조한다. 테스는 2018년부터 작동하며 지속적으로 하늘의 구획을 모니터링하고 방대한 관측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대부분은 외행성 과학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그 데이터 속에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발견들이 숨어 있다. 움직이는 물체, 변광성, 항성 엄폐, 즉 주된 목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포착된 현상들이다. 3위 아틀라스는 단지 한 예일 뿐이다. 아마도 아카이브에는 다른 것들도 숨어 있을 것이다. 교훈은 분명하다. 하늘을 관찰할 때 무엇을 발견할지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3위 아틀라스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천문학자들은 이미 후속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한동안 해성을 더 추적하고 그 구성에 대한 자세한 스펙트럼을 얻고 그 기원을 밝힐 수 있는 동위원소 비율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회의 창은 닫히고 있다. 성간 해성은 빠르게 움직이며 장기간의 관측 캠페인을 위해 머무르지 않는다. 제대로 연구할 기회는 한 번뿐이며 운이 좋으면 2번일 수도 있다. 3위 아틀라스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었고 테스는 우리가 그 쇼의 시작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었다. 궤도 역학은 가차없다. 3위 아틀라스는 지역 정지 표준에 비해 초당 약 26km의 초과속도로 우리 태양계에 진입했다. 이는 우리 은하계 내 항성 운동의 속도이다. 이는 해성이 수백만 년, 아마도 수천만 년 동안 우주를 여행해 왔음을 시사한다.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의 카를로스 데라 푸엔테 마르코스 박사는 해성의 궤적을 거슬러 올라간다. 해성의 궤도 요소에 대한 통계 분석은 살쾡 이 자리 방향에서 기원했음을 시사하지만 불확실성은 엄청나다. 수백만 년 동안 우주에 있던 후 근처 별들의 중력 교란이 원래 궤적을 변경했다. 우리는 해성이 어디에서 왔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즉, 은하 원반에서 아마도 교란된 행성계에서 왔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모성, 무싱은 여전히 미스터리이다. 속도 분산 분석은
단서를 제공한다. 3위 아틀라스는 얇은 은하, 원반의 운동학적 서명을 가지고 움직인다. 약 40억 년 된 별들. 우리 항성계와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태양 금속성. 이는 우리 태양과 유사한 별 주위에서 유사한 화학적 구성을 가진 행성계에서 형성되었지만 은하 역학에 의해 이동되었거나 항성과의 만남이나 행성 불안정성으로 인해 튕겨 나갔음을 시사한다. 밤의 장막 속 별들의 차가운 불빛 아래 3위 아틀라스의 여정은 아득한 광막함을 가로질렀다. 모성에서 50광년 떨어져 있다면 이 해성의 황량한 비행은 약 200만 년을 헤아렸을 것이고 500광년이라면 2천만 년의 시공을 표류했을 것이다. 이 영겁의 시간 동안 해성은 우주 방사선의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괴너지 입자들이 핵 깊숙이 파고들어 새로운 화학종을 만들어내고 동위원소 비율을 뒤틀고 원초적인 물질들을 미지의 존재로 변형시켰다.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다. 원시 행성계 원반의 때 묻지 않은 표본이 아니라 가공된 유물, 성간 여행에 의해 변모된 해성. 이는 해성 과학 전반에 걸쳐 심오한 질문을 던진다. 휘발성 물질이 35천 문단위 AU. 밖에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면 기존의 모델들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양한 화합물의 승화 곡선, 해성 핵의 여력학 모델, 그리고 활동이 시작되고 멈추는 시점에 대한 예측들까지. 미드 플로리다 대학의 양가 페르난데스 박사는 초휘발성 물질을 포함하도록 해성의 열 모델을 수정했다. 새로운 계산은 태양으로부터 훨씬 먼 거리, 즉 일산화탄소나 질소 농도가 높은 해성의 경우 최대 50배 이후에서 활동이 시작될 가능성을 예측한다. 이는 모든 것을 뒤바꾼다. 해성 구역의 전통적인 정의, 활성 해성을 발견하리라 예상했던 거리, 새로운 천체를 탐지하기 위한 탐사 전략까지. 세미 아틀라스는 그 모든 규칙을 깨부수었다. 우리의 방정식이 제시하는 것보다 현실이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더 나아가 다른 천체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 태양계 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먼 곳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해성은 얼마나 많을까? 오르트 구름 해성 탐사는 초기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3위 아틀라스를 TES 데이터에서 발견한 것과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여 멀리 떨어진 활성화 징후를 찾기 위해 아카이브된 관측 자료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초기 결과는 예상보다 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약 10%의 장주기, 해성들이 태양으로부터 30AU 이상 떨어진 곳에서 탐지 가능한 활동을 보이며 근일점이 RCAU 이내인 해성의 경우 그 비율은 30%까지 치솟는다. 상관관계는 명확하다. 태양에 근접하는 해성들은 종종 일찍 활성화된다. 그들은 더 많은 휘발성 물질, 더 많은 초휘발성 얼음, 더 많은 원거리 탈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테스는 여전히 작동 중이며 하늘의 지도를 관찰하고 관측 기록들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다. 천문학자들은 이 데이터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들을 추출하는 데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다. 3위 아틀라스가 사전 탐지 이미지에서 발견된 마지막 성간 방문자는 아닐 것이다. 어쩌면 가장 이국적인 존재도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초기 활성화의 순간을 포착한 최초의 존재로 해성이 우리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물리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 존재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물리학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3위 아틀라스에 대한 테스의 최종 관측은 2020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쯤 해성은 이미 토성 궤도 안쪽으로 진입하여
완전히 활동적인 상태로 일반적인 혜성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초기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깊은 냉기 속에서 깨어나는 이야기,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곳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이야기. 시무주 네트워크,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는 세미 에이틀라스가 근일점으로 돌진하는 동안 추적했다. 무선 관측은 혜성의 플라스마 환경을 감지했다. 태양으로부터 요시오 떨어진 곳에서도 탈기와 태양풍 사이의 상호작용이 감지 가능한 무선 신호를 생성한다. UC 버클리 대학의 임케 페터 박사는 VLBA, Very Large Array를 사용하여 혜성의 무선 방출을 매핑한다. 데이터는 비대칭적인 플라스마 구름을 보여준다. 태양을 향한 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예상된 바이나 필라멘트와 매듭이 복잡한 자기장 상호작용을 시사하는 놀라운 구조를 보여주었다. 이는 태양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진 혜성에게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숨기에유에서 태양풍은 미약하고 자기장도 희박하다. 대부분의 혜성은 신AU 이내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상당한 플라스마 활동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세미 에이틀라스는 달랐다. 초기 활성화는 더 높은 가스 생성률을 만들어냈고 태양풍과 상호작용할 더 많은 물질, 더 높은 플라스마 밀도, 더 많은 무선 방출을 야기했다. 우이 보리소프와의 유사점은 놀랍다. 두 성간 혜성 모두 비슷한 거리에서 태양계 내 천체들에 비해 강화된 활동을 보였다. 둘 다 이국적인 형성 환경에 동위원소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둘 다 혜성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했다. 그러나 사미 아틀라스는 더 나은 사전 탐지 데이터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테스는 외태양계에서 내태양계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즉 활동의 완전한 연대기, 혜성이 깨어나는 영화를 제공했다. 먼지 분석은 또 다른 놀라움을 드러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산란광 관측은 입자 크기가 1마이크로미터 근처에서 최고조의 달함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혜성 먼지보다 작다. 오히려 초휘발성 물질의 승화 산물과 유사하다. 아마 천문대 아막 옵서버토리의 스테파노 바그눌로 박사는 사미 아틀라스의 산란광 편광을 측정했다. 데이터는 큰 위상각에서 낮은 편광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작고 불규칙한 먼지 입자들과 일치한다. 휘발성 얼음의 폭발적인 승화로 생성되는 종류의 입자들이다. 이는 초휘발성 가설을 뒷받침한다. 빠르게 승화하는 일산화탄소 얼음은 작은 먼지 입자를 생성하며 이는 수증기 얼음의 승화로 생성되는 더 큰 입자들과 다르고 일반적인 해성 먼지와도 다르다. 지상 분광학의 구성 분석은 또 다른 층위를 더한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헤르만 벤하르트 박사는 해성 코마에서 여러 분자종의 방출선을 측정했다. 그 비율은 특이했다. 일산화탄소 대 수증기 비율은 약 4대1로 태양계 내 어떤 해성보다도 높았고 좌우이 보리소프보다도 높았다. 이는 CO가 효율적으로 얼어붙는 극도로 차가운 환경에서의 형성과 일치한다. 질소 대 일산화탄소 비율은 약 1대10으로 태양 구성에 비해 예상보다 낮았는데 이는 형성 중 질소 고갈이나 성간 운행 중 선택적 손실을 시사한다. 메탄의 감지는 미약했지만 지속적이었고 테스의 관측 기간 내내 존재했으며 태양 거리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는 해성 핵에 갇혀 있다가 해성이 따뜻해지면서 천천히 방출되는 깊은 저장층, 즉 메탄을 시사한다. 이러한 구성 비율은 형성 조건의 그림을 그린다. 대부분의 휘발성 종의 눈선, 스노우 라인을 넘어서는 원시 행성계 원반의 외곽 지역이나 별 형성 중 분자운 핵에서 발견되는 종류의 환경이다. 2023년 11월 발견 3년 후 테스트 데이터 세트 전체를 분석하던 천문학자들은
최종적인 공개를 했다. 프레임 스태킹 기술은 해성 코마의 희미한 흔적이 태양으로부터 37AU까지 확장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이는 이전에 그 누구도 감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어떠한 해성도 활성화되는 것이 관측된 적 없는 영역 밖이었다. 그러나 발견 방법은 훨씬 더 심오한 것을 드러낸다. 테스 아카이브 속에 수십 개의 다른 성간 방문자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상 탐지에는 너무 희미하고 자동화된 조사에는 너무 느리게 움직이며 누군가 데이터를 면밀히 조사하기를 기다리는 존재들. 유럽 우주국 공간 상황 인식 프로그램 European Space Agency Space Situational Awareness Program의 마르코 미셸레 박사는 사무와이 에이틀라스의 광도 곡선으로 훈련된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체계적인 탐색을 시작한다. 그의 팀은 4년간의 테스 관측 자료를 유사한 천체들을 찾기 위해 스캔한다. 예비 결과는 17개의 후보 천체를 확인했다. 비중력적 움직임이 탈기와 일치하는 천체들, 쌍곡선 궤도를 가진 천체들, 추가적인 성간 해성일 수 있는 천체들이다. 대부분은 세미 애틀라스보다 희미하다. 모두 비슷한 초기 활성화 패턴을 보여준다. 모두 전통적인 해성 구역의 경계에 도전한다. 은하는 방랑하는 해성들로 가득 차 있다. 별 시스템 간의 휘발성 물질을 운반하는 화학적 메신저들, 공허를 떠다니는 복잡성의 씨앗들. 3위 아틀라스는 우리가 행동 현장에서 포착한 첫 번째 존재였다. 초기 활성화를 증명할 만큼 충분히 좋은 사전 탐지 데이터를 가진 첫 번째 존재. 성간 공간이 비어있지 않고 화학 물질로 가득 차 있으며 생명의 구성 요소들로 가득 차 있고 어둠 속에서 노래하는 해성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존재. 성간 메신저는 가장 가까운 별에서 29AU 떨어진 어둠 속에서 노래하고 있었다.